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이제 겨울로 들어서서 근데 이 11월이 여러분들, 오늘도 뭐 지금 서울 낮 기온이 뭐 18도 정도 된다 그러죠. 여러분들 뭐 낮 기온이 지금 물론 이게 다른 때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아무리 그래도 11월 이제 중순이 막 넘어가고 이제 하순 되면은 막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1년에 요즘은 좀 덜 하시긴 해요. 그죠? 그래도 예전에 저희 어머님 때들만 해도 1년에 가장 큰 행사 김장 이제 한다고 막 난리 법석 떠실 때잖아요. 날씨 추워서. 그랬던 기억 나시죠? 다들 어렸을 때. 그런데 그때는 막 이렇게 막 추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두꺼운 거 막 껴입고 하시고 이랬는데 요즘 이게 요즘 김장하면 이 온도에서 하면 거의 뭐 일하시다가 땀 나는 거 생각하면 반팔 입고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여하튼 날씨가 진짜 약간 뭐 기상이변, 이상기후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요즘 좀 가을이나 겨울 맛이 좀 덜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번 겨울 또 되게 춥다 그러대요. 또 겨울 되면. 하여튼 뭐 이 날씨를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들 주식시장도 종잡을 수가 없어요. 날씨만큼이나. 그죠? 여러분들 요즘 이 어려운 하수선한 이 주식시장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알고 계시죠? 저희는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습니다. 생방송 시간 중에 여러분들하고 뭐 요즘 여러 이런저런 얘기 많이 풀어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셔야지만 제가 좀 편하게 풀어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부터 지금부터 편하게 저한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알고 계시죠? 2대 열렸습니다. 02786-102-1023 열려 있고요. 그리고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화 주시고 무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저번 주에 상품권도 드렸는데요. 어떤 분 되셨나요? 지금 번호 나가고 있네요. 2356님, 7326님, 3779님 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역시 오늘도 전화해서 2분, 무료 문자에서 1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워 마시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포트나 이런 종목들이 이게 직접 여러분 거를 이야기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 걸 이야기할 때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래요. 요즘 이 반장이 여러분들 막 이렇게 혼내고 막 이러지 잘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편하게 자기 포트 이거 전화 주셔야 될 분들 많을 겁니다. 전화 편하게 주시기 바라고요.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빨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래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화 받을 겁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서 누구세요? 네, 서울 영등포요. 네, 성함이? 네, 강동호. 동호님 반갑습니다. 그래요. 네. 동호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한 60세 때요. 그래요? 주식 경력은? 한 3년 돼요. 3년 되셨구나. 그래요. 일단 먼저 동호님 먼저 어떤 주식 갖고 있나 한번 들어볼까요? 에코마케팅. 에코마케팅이요? 매수가 얼마요? 23,000원에 20%. 예. SK텔레콤. 예. 6만 원에 20%. 예. 삼천당 제약. 예. 4만 원에 20%요. 예. 그렇게. 한번 회사를 쭉 볼게요. 지금 어떤가 갖고 계신 게 SK텔레콤 6만 원, 에코마케팅 반사 삼천당 제약. 그래요. 일단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나요? 에코마케팅이요. 에코마케팅. 네. 에코마케팅 어떤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그 전에 그걸 사갖고 제가 좀 재미 봤다가 네. 한 1년 전에 다시 사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1년 좀 넘었는데 네. 그때 다시 사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너무 안 올라가고 올라갔다 떨어져 버리고 16,000원대 올라갔다 다시 13,000원 떨어져 버리고 자꾸 이러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 주식이 3년이나 하신 분이 이거 뭐 한 1년 이내에 하신 분들이나 뭐 1년이나 뭐 요 정도 전후로 하신 분들이 한 얘기를 하셨어요. 전에 주식 사서 재미 봤다고 해서 무턱대고 들어가시는. 예, 그게 뭐 이제 2만 8천 원까지 가능했지내가지고. 예. 근데 솔직히 제가 이 에코마케팅 참 이 회사는 이게 실은 제가 이 에코마케팅이라는 회사도 몇 년 전에 한 3년 전인가요? 탐방을 갔었던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이 회사를 한 2년쯤 더 됐겠구나. 예. 좀 나름대로는 좀 알긴 알아요. 그래서 아마 방송에서 못 해드리는 거 남들이 그런 이야기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에코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전에 사서 먹었다라는 것 때문에 들어가셨거든요. 그죠? 아니 그 전에는 처음에 사갖고는요. 예. 이걸 사갖고 있다가 좀 떨어져서 팔았더니 4만 얼마까지인가 이게 올라갔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이것을 아이고 저것이 그때 안 팔았어야 되는데 하다가 그죠? 다시 쭉 떨어져서 다시 샀다가 조금 올라가서 다시 팔았다가 다시 또 떨어져서 다시 샀다가 이렇게 돼갖고 된 건데요. 혹시 에코마케팅이라는 회사 자체가 뭐 하는 회사인지에 대해서는 좀 알고 사셨나요? 온라인 광고 대행 아니에요? 온라인 광고 대행이요? 예. 그럼 얘네가 온라인 광고 대행을만 하늘까요? 그리고 뭐 여기 그 자회사 뭐 일본에서 그 옷 같은 것도 그것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네가 맞아요. 얘네가 워낙은 에코마케팅이라는 회사예요. 에코마케팅 말 그대로 마케팅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광고 마케팅을 하는데 말씀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보면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광고도 보면 오프라인과 온라인 광고가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선생님? 오프라인 네. 광고는 뭐 이렇게 방송이나 저희 같이 뭐 예를 들어서 신문을 통해서 하는 거고 온라인은 말 그대로 온라인을 통한 광고예요. 근데 얘네들은 온라인을 통한 광고를 하는 회사예요. 근데 얘네들이 굉장히 특이한 마케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 그런 것까지는 못 들어보셨죠? 네네네. 예. 얘네들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 만약에 마케팅을 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마케팅을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좀 적은 우수 고객들 상대로 마케팅을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많은 것으로 하죠. 많은 것으로 하세요? 네. 그럼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려다 보면은 비용이 많이 나가지 않을까요? 네. 그런 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네. 선생님? 그렇죠.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하려면은 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해줄지도 모르고.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에코마케팅을 투자하신다 뭐 이렇게 매매하신다 보면서 에코마케팅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거의 하나도 모르시면서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에코마케팅의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아마 네. 방송하시는 분들 솔직히 말하면 에코마케팅 얘기해보라 그러면 아마 지금 제가 했던 얘기 거의 다 모르실 거예요. 하나도. 왜?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방송하지를 않거든요. 거의 다. 네.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 에코마케팅은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는요. 많은 고객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오, 되게 웃겨요. 작은 고객들을 상대해요. 작은 숫자. 그럼 장사가 안 될 텐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작은 고객들이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자하게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광고 집행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관리할 때는 많은 인원이 필요해요. 관리 직원도 쉽게 말하면. 그런데 적은 인원을 상대하면 관리 직원도 어떻게 될까요? 적겠죠. 그러면 인력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적게 나가겠죠. 바로 이 회사가 다른 회사들하고 굉장히 틀린 구조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제가 탐방 갔을 때도. 왜냐? 이 회사는 실은 고객 수가 이 회사가 내는 매출에 비해서 그 당시에도 봤을 때 굉장히 적은 고객입니다. 대신 충성도가 높아서요. 그 고객들이 점점 이 마케팅을 의뢰하는 비용이 더 많이 늘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그런 구조로 가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회사가 그런데 대행업을 하는데 이 회사가 광고 대행을 하는데 매출에서 이 회사는 광고 대행 매출이 제일 클까요, 선생님? 보시면? 네. 이 회사는 광고 매출 대행이 크질 않아요. 오히려 뭐가 더 크냐면요. 생활용품이나 이런 거 파는 게 더 커요. 네. 여러분들 이게 에코마케팅이 생활용품을 팔아 마케팅인데 이 회사가 이 광고 대행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생활용품이나 이런 회사 만드는 회사를 인수를 해버려요. 하나. 그런데 실은 그게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다고 그 회사의 매출이 이 회사는 훨씬 커요. 그런데
얘네가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아마 이러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미니 마사지기라는 거 혹시 아세요? 조그만 거 이렇게 막 하시고 하는 거 미니 마사지기 막 기억나세요? 클럭이 바로 네. 그게 여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몽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거 수면 뭐 베개 해가지고 그게 가끔 광고 보셨을 거예요. 그것도 얘네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여러분들이 에코 마케팅이라는 회사 자체를 실은 그런 연결을 잘 안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에코 마케팅 같은 경우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힌트가 됐는데요. 이 회사에 혹시라도 재무 구조를 공부하시고 투자하셨다는 분들이라면 지금 제가 했던 얘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뭐냐, 이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실은. 왜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적은 고객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인력비나 이런 것들이 경쟁업체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회사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제가 그때 탐방 가기 전에 이게 굉장히 오르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봤는데 어느 정도 시세를 뽑고 나서 그 다음 했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동호님한테 말씀드리자면 이 회사는 사실상 지금은 그다지 큰 매력은 있지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회사는 상장하고 나서요. 주가를 차분히 제가 아까 뭐 샀는데 올라가더라고요. 샀는데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말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게 어쩌면 이 회사의 핵심이었습니다. 뭐냐? 이 회사는 지금 주가를 어느 정도 다 자기가 상당히 좋은 거에 대한 주가를 많이 반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비싼 주가 수준이냐? 비싼 주가 수준은 아닐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 회사가 작년 이렇게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고 그다음 빠지다가 작년에 한번 주가가 크게 작년이었죠. 작년에 주가가 한번 크게 밀린 적이 있어요. 이거 왜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얘네가 인수를 합니다. 회사 하나를. 요가복 회사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선생님 기억나? 안다르라고 들어보셨어요? 안다르? 안다를 들어간 거. 예. 얘네가 왜냐하면 자기네가 말씀드렸죠. 좀 전에도 얘네가 온라인 광고 대행으로 하니까 그것만으로는 자기네가 회사가 클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생활용품 팔고 막 이런 것들 그런 회사를 인수했었어요. 리앤앤데코라고. 그래서 그런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그래서 매출을 많이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또 어떤 새로운 어떤 걸 또 키워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그 요가복하고 이 트레이닝복 이런 거 하는 얘기죠. 안다르라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 5월인가 인수했죠. 근데 안다르의 그 오너가 그 인수 당시에 그 안다르를 맨 처음에 만들었던 오너 여러분들 기사 보셔서 아실 거예요. 작년에 쉽게 말하면 갑질 논란에 휩싸였죠. 그거 혹시 선생님 기사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기사 좀 났었는데. 일본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뭐요? 일본에서? 일본이요? 안다르는 그게 아닌데. 일본에서 매출이 한번 올라가지고 저번에 제가 알기로 이번 3월 달인가 4월 달에 올라간 걸로 아는데 일본의 그 매출이 갑자기 올라가고 그 매출은요? 그게 생활용품 쪽 관련이에요, 다. 그래서 아니 옷 것이겠던데 그때 당시에. 안다르요. 그런데 네. 아이고 우리 선생님 공부 진짜 다시 하셔야겠다. 이 회사를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이 회사의 핵심은 안다르였어요. 그 다음부터 바뀐 게. 안다르가 핵심이었는데 안다르가 왜 그랬었냐면 안다르를 인수했었을 때가 그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막 그 집에서 홈트에서 홈트레이닝 있잖아요. 그게 유행하다 보니까 요가복 같은 거나 이런 거 많이 입을 때잖아요. 그런데 안다르가 이게 왜 제가 이거 했나 국내 쪽에서 안다르가 그 CEO가 워낙은 창업주가 요가 강사 출신이신가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맞는 왜냐하면 그 세계적인 유명한 회사 룰루레몬이라고 있어요. 룰루레몬 그 아주 유명한 요가복 있죠. 그 회사들과 이제 경쟁할 수 있는 회사다 그랬는데 그 회사가 큰 건데 이제 이 에코 마케팅이 그 회사 인수했다 그러면서 그게 화제가 됐었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작년에 주가가 쭉 빠진 게 그 회사의 남편분이죠. 그 당시 굉장히 오너가 다 바뀌어 있죠. 당연히 인수하면서.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때 아마 그 인수하면서 오너를 시켰어요. 그 경영자를. 근데 그 갑질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 회사가 그러면서 굉장히 주가가 어떤 그 모멘텀으로 해서 주가가 쭉 빠져버렸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 주식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꽃이 어떻게 됩니까? 꽃이 활짝 피면 그 다음 꽃이 또 피어요? 아니면 꽃이 지어요? 꽃이 지죠? 그렇죠. 주가도 똑같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들 주식에서 돈 안 깨져요. 핀 꽃을 자꾸 넘보지 마세요.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들 제가 제일 개인 투자자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뭐 방송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자꾸 핀 꽃을 가지고 뭐 더 필 거예요. 여러분 핀 꽃이 뭐 더 피어봤자 얼마나 더 핍니까? 이미 만개했는데 걔 쉽게 말하면 죽을 날밖에 안 남았어요. 꽃이. 그런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개인 투자 여러분들은 다 자꾸 왜 핀 꽃을 가지고 놉니까? 여러분들 주식은요 핀 꽃이 또 피기 어려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 부탁드릴게. 개인 투자 여러분 그것만 안 해도 여러분들 돈 안 깨져. 뭐 이거 뭐 샀는데 물렸어요. 그 얘기 안 나와. 예, 그 뭐 진짜 만개 안 한 꽃은요 지가 뭐 약간 더 뭐 꽃잎 하나 더 떨어졌자 나중에 만개 할 수 있는 하면 굉장히 이뻐요. 근데 핀 꽃은요 이미 다 피어서 매력을 다 발산해서 그 꽃이 다시 피기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 못 피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바로 이겁니다. 이 회사는요 제가 왜 탐방 갔던 얘기도 왜 말씀드렸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회사는 시세가 다 뽑혔었어요. 어느 정도. 그리고 나서 안다르 뭐 그거 그때 뭐 CEO 남편의 무슨 뭐 갑질 논란 이것 때문에 주가가 뭐 어쩌고 저쩌고 빠지고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아? 죄송한데 그거는 구실입니다. 빌미. 얘가 나 이제 주가가 나 이제 한동안 나 안 쳐다봐도 돼라는 거를 말하는 구실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거를 알면은 주식의 생리라든지 어떤 주가 이런 것만 알아도 엉뚱한 주식에 들어가서 저거 하진 않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그럼 이것도 비싼 거냐? 그렇진 않아요. 지금 이 주가가 비싼 주가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비싼 주가가 아니지만 그게 앞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때 그걸 기다리는 게 현명한 거지. 이제 매력이 다 많이 소실해서 뭐 그다지 올라갈 일이 없는데 근데 얘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과연 현명한 걸까요, 투자자 여러분들?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말씀드렸냐면 이 회사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선생님 기다려도 이건 그다지 답이 없어요. 왜? 선생님 이거 기다려서 많이 올라가서 돈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아니세요? 그럼 손절해야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미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기다려봤자 선생님이 나 손실 줄이는 게 목적이야. 그럼 가져가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선생님 손실 줄이는 게 목적이세요? 돈 버는 게 목적이세요? 그러면 이게 물을 타갖고 조금 올라가면 팔아야 되나요? 근데 그런 거 함부로 하지 마세요. 물 타는 거. 제가 왜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물을 자꾸 타는데 여러분들 물 타는 거 누구한테들 배우셨습니까? 물은 여러분들 함부로 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방송이나 이런 데서 물 태우는 걸 너무 쉽게 태워요. 여러분들 물 먹었는데 더 먹잖아요? 그럼 물 배차서 설사나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물 함부로 태우지 마세요. 그리고 요것만 갖고 계시다가 만약에 뭐 이게 그렇다고 심각한 주가는 아니에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품 많이 빠지고 있는데 단지 수익을 안 가져다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다가 이거 조금이라도 반등하게 되면은 그때 16,000 정도 가면 그냥 손절해요. 그건 이제 선생님이 판단하셔야죠. 제가 그거까지는 제가 큰 흐름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SK텔레콤과 삼천단장인데 SK텔레콤도 지금 주가 이제 계속 빠지고 있죠. 제가 통신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계속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어저께 바로 증명이 됐습니다. 혹시 어저께 기사 보셨나요? 네. 제가 왜 통신주들 안 좋게 얘기했는지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통신회사가 통신에 대한 투자를 안 하고 자꾸 엉뚱한 거에 투자하니까 통신에 투자할 돈이 있겠습니까? 제가 통신회사들 안 좋게 말한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근데 어떤 분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통신회사들 좋은데 왜 그런 얘기를 하셨냐고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어저께 바로 뉴스에서 제가 했던 얘기가 증명됐죠. 제가 그냥 했던 건 아니에요. 통신회사들이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통신회사 주가가 올라가든 안 좋든 저는 무조건 전 안 좋게 봅니다 하는 게 그거예요. 통신회사가 통신에 대해서 충실할 생각은 안 하고 그 돈 가지고 뭐 엔터, 뭐 경영다각화라는 굉장히 멋있는 말로 치장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회사를 좋게 말합니까? 전 제 양심상 그런 회사 뭐 통신사가 아무리 큰 회사라도 저는 뭐 절대 얘기 못합니다. 좋게. 왜? 통신사가 통신에다 해야지. 여러분 보세요. 5G에 제대로 투자했냐고 봤는데 정부에서 보세요. 정부에서도 쉽게 말하면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는 식으로 얘기했죠. 봐서 보세요. 팩트예요, 팩트.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통신사들을 안 좋게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 통신사에 웬만하면 투자하지 마세요. 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 회사들이 비전이 있습니까? 전 솔직히 말해서 통신사 아직까지 비전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경영을 그렇게 하는데 무슨 통신사에서 비전을 찾으십니까?
통신회사가 통신을 제대로 투자를 안 하는데 뭐 그런 데서 왜 비전을 찾으세요? 차라리 전 딴 데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솔직히 말해서 통신사 별로 안 좋게 봅니다. SK텔레콤도. 뭐 이게 그렇다고 뭐 저기 내려갈 주식이냐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저는 계속 올라갈 주식으로는 절대 안 보기 때문에 통신사에 대해서는 전 웬만하면은 매도 마인드를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삼천당 제약이에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도 4만 원 20%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주가가 갖고 계시면 수익은 조금은 날 거예요. 근데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좀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회사가 그렇게 막 올라가거나 그럴 수 있는 회사 내 매력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 요거 갖고 계시면 수익은 조금 뭐 차트상으로도 수익은 날 수 있겠죠. 그러면 조금 수익 나면은 그냥 요거는 욕심내지 말고 털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종목 선정이 그렇게 세 종목 다 제대로 좋게 선정은 안 된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자기가 종목 선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다 전체적으로 약간 바꿀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종목 상담을 해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동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 있고요. 제가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광주광역시에 있는 상공회의소를 갑니다. 예, 상공회의소를 가니까요. 오후 1시부터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11월 강의부터는 이제 강의가 확 바뀝니다. 예, 미리 제가 다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과 직결될 수 있는 강의에 대한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뭐 종목 얘기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뭔지 와서 들어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못 믿겠다. 못 믿겠으면 안 믿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진짜 그럴 거 와서 전 뭐 허튼 소리는 안 하니까 여러분들 와서 그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그러니까 미리 다 어떤 고지도 해드렸던 이유가 이제부터 확 바뀌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의정부를 갑니다. 예, 의정부. 진짜 의정부가 코로나 이전에도 하고 나서 처음이에요. 의정부 대관 자체가 잘 안 돼서 처음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주 1시입니다. 잘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누구세요? 네, 여기 아산의 김정숙이에요. 김정숙님 반갑습니다. 네.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이요. 쉰이요? 70. 70이요? 네. 아유, 예, 전화 감이 좀 안 좋네. 예, 주식은 얼마나 하셨어요? 주식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얼마 안 되셨구나. 예. 시작하면서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럼 뭐 한 2년 그래도 되셨네. 거의. 네, 근데 배운 건 없고 돈 까먹는 것만 있었어요. 아유, 그래도 돈을 까먹으면서 배우셨으면 돼요. 돈을 까먹고 아무것도 느낀 게 없으면 그게 문제지. 네. 돈을 까먹고 배우셨다? 아니, 그러면은 그 수업료 낸 거예요. 왜? 그다음부터 바뀌면 되니까. 그죠? 네, 그렇게 그런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잘 안 바뀌네요. 아유, 제가 열심히 바꿔드리려고 그러는데 저희 방송 언제부터 보셨어요? 별로 안 보셨죠? 아니요, 많이 봐가지고 찐팬이에요. 그런데도 그게 이제 3년 동안 그게 박혀가지고 주식이 올라가진 않고 내려가기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조금씩 바뀌도록 노력해봐요. 네, 오늘 네, 저 상담을 네. 계기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도 이게 자꾸 그냥 잘 안 되세요? 그래요. 네. 그래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최경 BK 매수가 얼마요? 6,120원에 30%. 40이요? 3. 예, 30이요. 예. 네. 오토엔 네. 13,100원에 20%. 예. 배세 예. 7,340원에 50%. 50%요? 네. 이러니까 그랬구나. 예. 이제 알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게 50 예. 이걸 50% 갖고 계시고 하니까. 근데
저기 뭐야 코로나 때 돈을 다 까먹어가지고 네. 퍼센트만 많지 돈은 얼마 안 돼요. 아유, 그래도 돈 얼마 안 돼도 우리 서민들한테 그 얼마 안 되는 돈도 중요하게 크게 여기셔야죠. 예, 맞아요. 그래요. 어떤 부분이 이 반장한테 궁금하셨어요? 다 궁금해요. 다. 네, 다 궁금해요? 네. 그럼 제일 궁금한 애들 없어요? 알겠습니다. 태경 BK가 사고 보니까 제가 잘 종목을 잘 못 고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태경 BK. 예. 이 태경 BK가 혹시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고는 사셨어요? 그것만 알아도. 석회 만드는 회사. 맞아요. 네. 이거 근데 석회- 이제 그 살 때는 그거를 네. 내가 보고 사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도 조급해갖고. 조급해서. 조급해갖고 누가 좋다고 얘기하면 그냥 바로 사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것 때문에. 이 태경 BK를 관심 갖는 분들은 이게 워낙 이 회사가 이거 석회 만드는 회사예요. 석회. 네. 우리나라 석회 1위 업체인데 이 석회가 실은 제가 일부러 주봉을 켜놨어요. 왜 주봉을 켜놨나 하면 요즘 이 태경 BK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은 솔직히 석회 때문에 관심 갖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거 아세요? 아니요, 몰랐어요. 아, 모르세요? 요즘 이 태경 BK를 관심 갖는 거는 이 석회 때문이 아니라 이 회사가 코크스라는 거를 수입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고요. 아, 모르셨어요? 이 코크스라는 게 뭐냐면 2차 전지 요즘 난리잖아요. 난리였잖아요, 올해. 그죠? 네. 2차 전지에서 음극재 있죠? 네. 얘네가 이 인조흑연 음극재를 하려면은 이 코크스라는 게 꼭 필요해요. 네. 그런데 얘네가 그 세계 1위 업체가 있어요. 걔네한테 얘네가 거의 독점적으로 그걸 받아요. 국내 독점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요즘은 이 태경 BK가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실은 제가 일부러 이렇게 주봉을 켜놓은 이유가 왜 그랬냐면 이 태경 BK가 그러면은 2019년도에 보면 주가가 더 많이 올랐었어요. 2020년에도 작년에도 오르긴 올랐어요. 21년에도. 그러면은 2019년도 코로나 전에 2차 전지들이 막 엄청나게 날렸을까요? 예.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때는 왜 이게 이렇게까지 막 이거 보세요. 와, 이거 거의 몇 배가 올랐어? 한 3배? 와, 순식간에. 왜 이렇게 많이 근데- 올랐을까요, 그때? 근데 왜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이거 하나하나씩 알면은 주식이 쉬워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네가 석회 회사라 그랬잖아요. 생석회. 예. 그죠? 예. 이 생석회가 뭐냐면은 이게 뭐에 필요하냐면 혹시 그 돼지열병이라고 기억나세요? 몇 년 전에? 예. 아세요? 그 예. 돼지열병에 석회 쓰인다라는 거 그때 뉴스에서 막 나오고 했는데 보셨나요, 혹시? 그럼 그건 못 들었어요. 얘네가 이 생석회가 이게 돼지열병 할 때 이거 막 석회 뿌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돼지열병에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돼지열병 그때 난리 났을 때 2019년에 주가가 쭉 하고 올랐던 거예요. 근데 이게 환경에도 필요해서 환경 때문에도 작년에 올라오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그냥 어느 정도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올라요. 요번에는 왜 그래? 2차 전지 코크스. 음극재. 그거 수입 때문에.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근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회사 주가 수준이 지금 몇 년 동안 보세요. 막 이런 식으로 갔다가 막 내려왔어요? 아니죠. 여기 어디에서 지금 계속 놀고 있죠. 쉽게 말하면.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주봉으로 이 회사는 지금 그렇게 무리한 주가 수준을 달리고 있는 회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보통 이런 회사들이 보통 어떤 이슈 때문에 막 올랐다가 빠지거나 이러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보시다시피 주봉으로 보더라도 어때요? 그냥 이 회사는 그냥 어느 정도의 자기가 알맞은 주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매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예.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이 회사가 구상호가 옛날 상호가 뭔지 모르시죠? 백광소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옛날에는 백광소재로 주식하신 분들은 이게 그 회사야 그러실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유명한 백광소재예요. 근데 회사 이름을 태경 BK로 바꾼 거예요. 태경사. 예. 그래서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회사는 백광소재는 옛날부터요. 그냥 뭐 특별한 매력이 없지만 뭐가 이슈되면 한 번씩 저렇게 확 솟는 종목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주가가 아주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제가 좀 전에 답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냐 어떤 이슈가 있어야지 확 솟아요. 근데 이슈가 언제 나올지 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나는 근데 그런 거 한 번쯤 기다려 볼래? 아 뭐 그래도 뭐 크게 무리는 없겠죠. 근데 문제는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가져가실 거면요. 한 10에서 20%만 가져가시면 돼요. 뭔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야 그거 내가 언제 그럴 줄 아냐? 기다리냐? 아유 나 됐어. 안 해. 그런 거. 그러면 이 회사 봐가지고 그냥 이 근처에서요. 수익 좀만 나시면 팔고 나오세요. 딴 거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선택 사양이 두 개세요.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네. 정수님? 그러니까 두 개 중에 자기가 어떤 거 선택하고 싶은지에 따라 선택하세요. 아시겠죠? 두 개 다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두 개 다 무리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그냥 어떤 이슈를 한번 기대해 볼래? 그러면은 한 10에서 20%만 가져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에휴 야 이거 그러면 에휴 그거 기다리니 그냥 다른 거 하겠어. 그러면 봐가지고 바로 타고 나오셔도 되고 두 개 중에 한 개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 말씀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그러셨어요? 그리고 네. 베셀인데 베셀 50%나 사신 거는 좀 너무하신 것 같아. 요거는 빨리 파는 거 합시다. 제가 왜 그러냐면 네. 이 베셀이 왜 주가가 올랐는지는 아시죠? 갑자기. 그것도 까먹었어요. 그때는 알았는데. 살 때는. 이게 워낙은 실은 이게 무슨 뭐 터치패널 장비하는 회사인데 볼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왜 그랬냐면 이 회사 자회사 중에 베셀 에어로 스페이스라고 있어요. 네. 들어보셨죠? 네. 걔네가 올 초에 뭘 했냐면 이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무인 수직 이착륙기를 함상에서 무인 수직 이착륙기를 얘네가 그걸 해냈어요. 시연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그때 이렇게 갑자기 올랐던 거야. 그리고 빠지다가 요즘 다시 하는 건데 무인 이착륙기는 함상에서 하는 건 어느 정도 뭐 비전이 있긴 있죠. 왜 그랬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해상에서 하는 거는 좀 저는 매력이 있다고 봐요, 나름대로는. 왜냐, 육상하고는 또 틀려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도심 항공, 이 UAM이라 그러잖아요. 얼밤 에어 모빌리티라 그래가지고 UAM이라 그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좀 앞서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미국과 우리나라는 틀립니다, 여러분들. 뭐 아마존인가 거기가 어디에서 뭐 이거 하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뭐 현대차에서 계속 밀고 하니까 지금 뭐 컨소시엄에서 지금 대기업들이 뛰어드니까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만약에 이 공중에서 신호 체계도 그렇고요. 그 많은 애들이 떠서 다닐 때 신호 체계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 왜냐면 비행기만 해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비행기만 해도요, 여러분들 굉장히 띄우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심에서 막 택시같이 움직여. 그럼 이거 글쎄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위험성이 이게 이게 뭐 신호가 등이 공중에서 빵빵 터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통제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호 체계를 서로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통신사들하고 다 막 컨소시엄에서 지금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하는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너무 지금 글쎄요, 이건 뭐 매스컴 탓이긴 하겠죠. 너무 빨리 막 지금 이게 뭐 몇 년 안에 뭐 기업들이 한다 뭐 어쩐다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아니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몇 년 안에? 이게 공중에서 막 이게 떠다니고 막 날아다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 좁은 구조의 그 도심에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이거 뭐 베셀 에어스페이스는 그나마 해상이라서 조금 매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무인 수직 이착륙기.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가져가 보시더라도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한 10%나 20%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살짝 튀면은 그때 무조건 파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거 무조건 50%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갈 길이 머네요. 마지막 오토엔인데요. 오토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상 여러분들 이거 신규 상장 패턴입니다. 잘 보시면 신규 상장 패턴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일단 좋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현재 좋은 패턴이라서 13,100원인데요. 얘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한 9,000원, 8,000원 후반대 되네요. 8,000원 후반대. 요 8,000원 후반대를 안 깨면은 이거 8,000원 맞죠? 8,000원 후반대 같은데 8,000원 후반대 같은데 요 8,000원 후반대를 안 깨면은 홀딩 해보세요. 그런데 너무 오래 가져가지 마시고요.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 요 정도 사이에서는 한번 이익 실현 하실 생각하세요. 아시겠어요? 네. 15,000원, 6,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은 한 8,000원 후반 정도 깨지면 얘는 그때는 위험해집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그것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세종 상담해 드렸고요.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아유, 너무너무 많이 공부했어요. 아유 그래요. 이거 주식 그러니까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이렇게 하면서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네. 언젠가 그 점점 주식이 조금 이게 뭔가 보이는데 이런 종목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움직이셔도 충분합니다. 주식은 아시겠어요? 그래요. 위원장님 찐팬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광주를 내려갑니다. 오후 1시부터 여러분들 또 오랜만에 뵀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1월 강의부터는 강의 내용이 많이 바뀌고 내년부터를 위한 강의로 바뀝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이나 이런 데서 얘기 안 하는 것들을 할 겁니다. 뭐 와서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어쩌면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수익과 직결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말하면서 돈 받는 강의다. 그럼요, 그거죠. 근데 무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거기서 무슨 뭐 책을 파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난 못 믿겠어. 그럼 뭐 힘드신데 그냥 오늘 집에 계시고요.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야겠다라고 하면 와서 들어보시고 나면은 왜 그랬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의정부입니다. 의정부에서 신한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을 뵈니까요. 1시입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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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디서 누구세요? 예, 성북구의 김영수입니다. 김영수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70요. 70. 주식 경력은? 예? 주식 경력은 어느 정도나 하셨어요? 10년 됩니다. 10년이요? 그러시구나. 예. 그래요. 우리 영수님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예, BACC 현대산업개발하고요. 현대산업이요? 매수가 얼마요? 매수가 1,650원. 비중은요? 비중 50%요. 어이구. 또 있나요? 예, 우정바이오. 예. 비중 30%에 8,500원. 네. 또 GH 신소재. 네. 20%에 5,300원. 5,300원. 예. 10년이나 하셨다며요. 예. 아이고, 10년 하셨어요. 근데 포트가 10년 하셨는데 왜 이러실까? 그래요. 일단 이반장한테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현대산업개발하고 우정바이오. 현대산업개발하고 우정바이오? 그래요. 예. 현대산업개발하고 우정바이오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예, 현대산업개발은 원래 7월에 이제 매수를 했는데 이걸 장기 보유도 해도 되는가? 그게 궁금하고요. 네. 우정바이오는 그때 코로나 이제 때문에 매수를 했는데 이게 뭐 계속 내려가서 올라오질 않았네요. 그래, 그럼 이제 우정바이오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예. 우정바이오 하니까 그거 생각난다. 우리 그 어린 친구들이 하는 것 중에 우정 테스트라고 아세요? 우정 테스트 해가지고 쎄쎄쎄 하는 거. 그러니까 우정하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모르시니까 아직 손주분들이 그거 할 나이는 아닌가 보다. 그래요? 일단 우정바이오 뭐 하는 회사세요? 예. 혹시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예, 우정바이오 감염관리 맞아요. 감염관리하는 회사예요. 감염관리하는 회사인데 감염관리하는 회사면은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이 회사 우정바이오 감염관리하는 회사인데 감염관리하는 거는 그러니까 코로나 때 당연히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주가가 움직였겠죠. 그죠? 예, 코로나 할 때는 뭐 10,000몇천 원까지 가다가 쭉 맞아요. 내려와가지고 좀 오를까 싶어가지고 8,500원에다 이제 매수를 했는데. 근데 10년 동안 주가 제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했냐면 10년 주식하신 분이시면은 주식의 기본적인 생리는 아실 거 아니에요. 어떤 이슈가 한번 터지고 나서 그게
예. 어떤 이슈성을 타고 나면 그 다음 주식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식 한 1년, 2년 하신 분이 그랬다. 그러면 그래요. 모를 수도 있어. 근데 10년 하신 분이 그 간단한 이치도 어기시면 어떡해요. 제가 이게 안타까운 게 이거 얘네 감염 관리하는 거예요. 음악병동 관리하고 그냥 음악병실 관리하고 이러는 예. 거예요. 근데 지금 예, 선생님 맞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GH 신소재도 실은 음악병동 관련주였어요. 그거 아시죠? 예. 아, 이거 모르셨어요? 예. 그럼 GH 신소재 왜 사셨었어요? 그게 뭐 자동차 섬유 이제 그 내장재 뭐 아이고 얘네 자동차 얘네 그 내장재 부직포 하는 애들인데 부직포가 뭔 기술력이 필요해요? 이건 부직포는 기술력 필요 없어요. 선생님 진짜 좀 심한 말로 이게 돈 되는 장사 아니에요. 자동차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이거 진짜 이걸로 사셨어요? 오메 예. 이거 GH 소재도 얘네가 주가가 이렇게 날랐던 게 얘네가 원방테크라는 회사 주식 갖고 있어요. 모르셨구나. 얘네가 예. 원방테크라서 이 원방테크가 음악병동 관련 주식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네가 코로나 때 날라가. 그래서 저는 우정바이오하고 GH 선수에서 들고 계시길래 이분은 왜 이렇게 코로나 때도 코로나 관련주에서도 왜 이렇게 음악병동 뭐 이런 거 그 병실 관련주로 갖고 계실까? 두 개씩이나 되게 특이하시다. 전 그래서 지금 질문한 거였거든. 전혀 아니시네. 그거 아니셨구나. 예. 그 GH 선생님 부직포 그쪽으로는 그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선생님. 그 소리는 GH 선생님 그냥 파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뭐 기다리지 마세요, 굳이 뭐 이거.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오면 정리하세요. 아시겠죠? 예. 그거였고 우정바이오인데 우정바이오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 얘 같은 경우는 음악하신 병동인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염병이 막 아주 난리를 쳐야 돼요. 그죠? 근데 물론 그렇죠. 전염병 이제 뭐 이상 기후 때문에 제가 아까도 처음에도 시작했을 때 요번 11월 치고 지금 너무 낮 기온이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선생님. 그죠? 예. 우리 영수님도 연세가 70세 되셨으니까 젊으셨을 때만 해도 진짜 11월 막 이렇게 중하순 들어가면 어떤가요? 그 당시 막 기억해도 그때 추웠잖아요. 그죠, 선생님? 그렇죠. 추웠죠. 그 추운 게 당연하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겨울 되면 한강물이 오는 게 당연했잖아요. 예. 근데 요즘 한강물 잘 안 얼잖아요. 웬만해서.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막 진짜 기후가 틀려졌어요. 진짜. 저 어렸을 때만 예. 해도 많이 틀려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상기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도 전염병이 더 창궐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요번에도 많이들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예. 하면 음악병동이라는 게 뭐 진짜 그 격리가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걸로 해서 이 주식이 올라가는 걸 기대하면서 주식하시기에는 그냥 이거는 거의 로또 같은 느낌이에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 가능성이 별로 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8,500원 30%인데요. 매수가가 여긴데 선생님 죄송한데 주식 10년 해보셨으니까 아시잖아. 아닌 거는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죠. 인정해야죠. 그죠? 뭔 말씀인지 아시죠? 뭔 말인지. 예. 그러니까 아닌 거는 우리 빨리 인정해버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하면 그냥 손절합시다. 선생님.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요. 그다음 현대산업개발에 이거 장기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왜 해필이면 건설주를 만약에 장기로 가져가고 싶다. 주식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가 좀 있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 좀 하신 분들은 건설주에 대한 건설이나 증권주에 대한 환상이 있으세요. 좀. 조선주나 특히 이런 것들 환상이 있으신데 뭐 그런 걸로 했다고 저희가 100번 양보해서 제가 인정할게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거는 아니 그럴 거면은 예를 들어서 왜 해필이면 현대산업개발이에요? 다른 건설주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주식이 이제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주 아파트 붕괴 사고 나고는 이제 주식이 쭉 내려와가지고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매수를 했거든요. 그럼 반대로 얘네 제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할게요. 얘네 현대산업개발은요 다른 데보다 얘네들은 아파트 옛날에 현대건설에서 이게 정주영 명예 그 돌아가신 회장이 그 현대건설 짓고 할 때 현대건설에서 아파트 부분을 맡던 게 현대산업개발인 건 아시죠, 선생님? 예. 말 그대로 얘네들은 현대건설은 무슨 뭐 다리 짓고 막 이런 거를 했다면 현대산업개발은 현대아파트 짓고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분리된 회사가 현대산업개발이에요. 그렇죠. 그거 아시죠? 예. 정세영 회장이 갖고 나와서 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면은 아파트 짓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광주 붕괴 사건. 예.
선생님이 만약에 지금 혹시 아파트 사시나요? 주택 사시나요? 예, 아파트 삽니다. 만약에 아파트를 지금 선생님 사시는 아파트를 재개발한다고 칠게요. 재건축한다고 칠게요. 그런데 몇 회사가 막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을게요 수주를 넣었어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 뭐 GS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이렇게 넣었어.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투표를 해. 현대산업개발을 뽑으시겠어요? 붕괴됐는데? 그렇죠. 하시겠습니까? 전 안 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붕괴 때문에 이제 주식이 많이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현대개발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얘네들은 아파트 짓고 이게 얘네들은 주 건설이에요. 자기 주된 예. 거예요. 그런데 재개발이나 이런 데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나도 내가 사는 곳에 만약에 누가 재개발을 했는데 뭐 현대가 산업이 들어오고 뭐 딴 회사가 들어와. 그런데 어디 갈래? 그러면 아니 붕괴 붕괴 뭐 하고 막 이런 데를 선정하겠습니까? 자기 살 때를? 전 안 할 거예요. 저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저는 안 할래요. 왜? 아니 해필 이거 다른 사람 하라 그러세요. 전 싫어요. 그게 사람 마음 아니에요? 그럼 현대산업개발은 어디다가 이제 막 그렇게 지을까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소리는.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건설회사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왜 현대산업개발일까요? 라는 퀘스천을 달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싸다라고 주식을 보신다는 건 10년 동안 하신 분 치고는 너무 실망스러워요. 예. 1, 2년 하신 분이면 몰라도 10년 하신 분이 주식이 싸다라는 게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싸다라는 논리를 내세운다는 거는 그죠? 왜? 싸다라는 건 이게 많이 올라갈 때 싸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싸다라는 표현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올라갈 거기 때문에 싸다라는 거지 올라가지 않을 걸 싸다라 그러진 않아요. 뭔 말씀인지 되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현대산업개발이 예. 뭡니까? 부산에 또 기대지구에 대량 아파트 공짜 수주 계약을 했더라고요. 예. 근데 건설회사들이 수주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 건설회사들이 수주 안 하면 뭐 갖고 건설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 수주 못하면 망해요. 그래서 그거는 호재가 될 이유가 없고요. 예.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싸다라는 표현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싸다는 자기가 인정하든 모르든 무의식 중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 주식이라는 걸 자기가 전제를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주식이 아닌 경우에 싸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싸다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싸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왜? 이 주식이 막 올라갈 주식이라면 싸다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악재들이 있는데 굳이 이 회사가 막 올라갈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전혀 싸다라고 표현 안 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선생님. 그래요. 세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이 진행되겠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21, 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걸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막 이런 얘기도 막 더 편하게 막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해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주식 매수 매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전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매수 매도? 아니 제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뭐 나와서 방송하는 사람들 뭐 신이에요? 그 사람들이 매수시키면 다 주식 올라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재벌됐겠지. 저도 막말로 그 정도로 나는 100% 다 잘해. 나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재용 회장보다 내가 더 부자 됐을 거야.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랬을 때 왜 회사에 가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자기가 그거 투자 시점을 잡으려고 투자를 해야지. 매수 매도. 여러분들 그 매수 매도 따라해서 돈 버셨어요? 여러분 다 부자 되셨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왜 항상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게 똑같은 데에서 어떤 사람은 벌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주식이 엄청 깨져요. 왜 그럴까요? 주식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 팔고 나갈 때 혼자 좋다고 막 하면 사고 오히려 좋은 주식인데 그 가치를 몰라가지고 지금 저거 사놓으면 되는데 왜 저렇게 어렵게 주식하지? 그렇게 보일 때가 너무 많거든요. 진짜 그래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것들이에요. 좋은데 다 놓치고 제가 방송에서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위직 스튜디오도 제가 얼마나 많이 설명드렸습니까? 올라가기 전에. 제 탐방 갔던 얘기들. 그때 저 진짜 회사 나름대로 이거 제가 무슨 개그맨이에요. 막 이거 하면서 왜 했겠어요.
그 진짜 좋은 주식이라서 그렇게 설명드렸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럴 때는 안 보고 있다가 엉뚱하게 다 올라가고 나서 이제 보지 보시면 안 돼요. 그때만 악 사시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걸 여러분들 그렇게 매수매도에 우리가 중독이 되면 안 돼요. 매수매도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매수매도 하면 그 사람들 부자 되라 그러세요. 여러분들 능력이 안 되는데 매수매도 뭐하러 따라합니까? 그 맞지도 않는. 그러니까 주식은 똑같은 주식을 누군 벌 수도 있고 누군 깨질 수도 있고 그게 다 뭐예요? 주식을 올바르게 어떻게 투자하느냐 그거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주식에서. 매수매도를 엔터키 치는 거? 그 엔터키는 아무나 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회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는 게 그런 거예요. 왜? 매력 가치가 있으면 이 회사가 내려가더라도 사는 거예요. 근데 매력 가치가 없어. 그럼 올라가 있더라도 파는 거예요. 그게 주식입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전주에 사는 나영입니다. 예, 나영님. 예, 연세가? 76입니다. 주식 경력은? 여보세요? 예, 주식 경력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전화 상태가 안 좋으니까요. 예, 갖고 계신 종목들 좀 불러주세요. 어떤 게 있나? 현대건설. 현대건설, 예, 매수가 얼마요? 현대건설 기계. 아, 현대건설인가요? 현대건설 기계인가요? 현대건설 기계. 아, 현대건설 기계요? 매수가 얼마요? 15%. 15%? 매수가가 9만 원이에요. 9만 원, 예. 또 있나요? 그리고 삼성전자 예. 20%. 예, 매수가요? 63,100원. 예. 또 태림포장 예. 3,510원에 40%. 아이고, 많이 사셨구나, 예. 또 윌크런 홀텍 예. 10% 4,300원. 예.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한데, 나영님 주식 몇 년 하셨어요? 한 13년 정도. 13년이요?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거기에 맞게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그래서 거기에 맞게 설명을 하려고 좀 여쭤봤습니다. 그래요. 태림포장이 월등히 제일 많아요? 네. 그걸 예. 한 2번 샀어요. 무슨 재료가 있다고 해서. 재료요? 아, 근데 이게 지금도 네옴시티가 연결이 됐어요. 쌍용건설하고. 네. 그래갖고는 이번에 좀 더 샀어요. 요즘 네옴시티 이번에 빈쌀만 앙세자 왔다 갔고 아주 난리예요. 그죠? 그렇게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저도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국민한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너무 혼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옴시티가 지금 계약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소문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MOU를 맺은 거예요. 대부분이. MOU라고 아세요? 몰라요. 투자협의 각서라 그래서요. 쉽게 말하면 MOU는 여러분들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할게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떤 물건을 누구한테 팔라 그래요. 근데 막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영님도 사겠다 그랬어. 어떤 물건을 나한테. 근데 뭐 옆에 뭐 길동이도 사겠다 그랬어. 뭐 근데 엄청 많은 사람이 사겠다 그랬어. 근데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상대로 해서 야, 너 얼마 줄래?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협상하기가 힘들어. 봤더니 근데 제일 괜찮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이 나영님하고 홍길동이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야, 다른 사람들 다 가고 일단은 나 너무 복잡하니까 나영님하고 홍길동하고만 얘기할래. 둘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인격적까지 3명하고만 얘기할래. 이렇게 후보군을 좁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쉽게 말하면 MOU가 여러분 그거예요. 후보군 좁힌 거예요. 더 엄격히 말하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MOU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뭐 누가 어떤 분은 뉴스에 나와서 그 얘기 하시대요. 그 빈살만 왕세자가 그분이 2019년도인가 뭐 방한했었다고. 예, 그때도 MOU 뭐 30조인가 40조 맺었고 가셨는데 예, 이건 뭐 팩트니까 40조 맞고 갔는데 계약된 게 사실상 거의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옴시티가 그러니까 계약은 말 그대로 계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진짜 되길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이고 문제는 뭐냐면 MOU라는 거지 계약서에 확실하게 이거 계약했는데 이제 너희 계약 안 지키면 위약금 물어올고 뭐 다 해야 돼 이렇게 꽝 하고 그런 도장을 찍은 게 아니에요. 뭔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요번에 네옴시티 관련주들 막 주가 올라가고 하는데 여러분들 옛날부터 MOU는 많이들 맺었어요. MOU가 100% 계약으로 이어진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투자자들은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부터 그 얘기 가끔 드렸는데 요번에도 보면 MOU거든요, 거의가. 근데 MOU를 다 계약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MOU는 계약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은 여러분들 혼동하지 마십시오, 주식하시는 분들. 그러면 낭패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MOU가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후보금 말했잖아요. 내가 나영님한테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진짜 팔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 나영님이 후보 중에 하나니까. 맞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해서 뭐 무조건 안 된다 비관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다 됐다라고 생각하셔도 안 되고요. 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네옴시티 관련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뭐 그게 당장 뭐 몇십 조 그게 어마어마한 수주가 다 됐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MOU예요. MOU 거의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냉정하게 알고 진짜 그게 다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될 수도 있는 거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은 냉정하게 보시고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 테린포장도 마찬가지고 테린포장도 만약에 그걸로 해서 하셨다라고 한다면 40% 만약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만약에 그거다라고 하셨다면 10%만 들고 가세요. 10%. 뭔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네. 더 이상 많이 들고 가지 말고 10% 아시겠죠? 그거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 웰크롬한테 건설인데요. 먼저 삼성전자 보시면은 삼성전자 6만 원대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제가 방송에서 그때 5만 원 초반대인가요? 중반대 아마 그 얘기 드렸을 거예요. 이제 삼성전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요날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요날. 예. 요때였죠, 요때. 예. 예. 아마 요때였을 겁니다. 요때였는데 요때 어디였는데 예. 그리고 나서 그다음 주가가 예. 올라갔죠. 예, 요때인가 하여튼 언제 그때 주가 올라가 다시 해서 올라갔는데 제가 그때도 아마 그런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삼성전자 10,000원 가면 집 팔아서 사야죠. 라고 했듯이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가 어느 이상은 빠지기가 어려워요.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주가 상승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번에도 삼성전자 많이들 관심을 갖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빠지지 않는다와 상승한다는 틀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제가 10,000원 가면 그때 주식 집 팔아서 사야죠라고 했던 거는 진짜 이제 삼성전자가 빠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빠져봤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고 보면 그다음부터 이제 주가 올라오잖아요. 예. 제가 뭐 삼성전자 빠질 거 그때 어떻게 알고 미리 그때 얘기했겠어요. 그리고 요번에도 오를 거 어떻게 그게 아니라 공부를 하다 보면 적정 가치라는 게 잡혀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여기서 그렇게 밀리면은 오히려 밀리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서 한 요 정도 20% 가져간다는 거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큰 수익을 내거나 이러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수익을 크게 생각했다 그러면 하면 안 되고 만약에 나는 뭐 그냥 그래도 뭐 그냥 난 보험용으로 가져갈래. 그럼 뭐 그렇게 특별히 나쁘진 않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 현대건설기계도 매수가가 9만 원 정도 되는데요. 15% 9만 원인데 이거 9만 원이에요? 오래됐어요. 엄청 오래됐어요. 아, 엄청 오래되셨구나. 18만 원 할 때 1918년도에 샀는데. 예, 이거 요번에도 없는 셈. 예, 이거 요번에도 보면 네옴시티 이런 것 때문에 막 올라오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그것도 테마로 끝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예, 글쎄요. 이거 뭐 이 가격대 파는 게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는데 좀 팔았다가 다시 저기 할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웬만하면 이거는 실패를 인정하시고 이것도 털고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예. 네. 그래서 요번에 차라리 이 가격이라도 받을 수 있을 때 그때 나오자고요. 네, 네. 예, 그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 같고요. 그리고 웰크로 한택인데요. 웰크로 한택이 매수가가 4,300원? 10%인데요. 네. 요 같은 경우에 이 웰크로 한택 같은 경우에도 이게 환경 관련 뭐 이런 걸로거든요. 이게 플랜트잖아요. 폐배터리라고 또. 아, 예. 그러니까 환경 관련해서 뭐 그런 거 관련들이에요. 플랜트하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손절가만 드릴게요. 손절가. 얘는 손절가, 얘는 3,000원 드릴게요. 3,000원.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3,000원 깨지면 손절하시고 만약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래도 약간 한 6,000원에서 7,000원대까지 한번 보자고요. 위로 올라가면 아시겠죠? 네. 그리고 손절은 대신 꼭 지키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 정도 갖고 한번 지켜보실 만해요. 그러니까 그거 가격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네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네, 형님. 저기 태빈 포장이 그 평단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테리포장이요? 아유, 뭐 이거 3,510원이라는 건 막말로 기술적으로 한번 툭 쳐도 가긴 갈 수 있는 가격이지 뭐 이게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 예, 대신 손실 보지 말고 대신 이거 뭐 수익 볼 생각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네.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물량만 아시겠죠? 예, 고물량 네네. 조금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전화해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세요. 시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광주를 갑니다. 근데 11월부터 말씀드렸죠, 미리. 예, 제가 한 달 정도 텀을 일부러 둔 이유도 강의 내용을 확 내년 걸로 바꾸기예요. 근데 이게 아마 여러분들 수익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막 터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무슨 종목을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무슨 뭐 전문가 활동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세일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런 걸 기대하셨다 안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절대 그런 건 저는 아예 하지도 않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꼭 그런 아닌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만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마지막 전화가 될 것 같네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천안의 남입니다. 천안의 남 선생님. 예, 네. 감사합니다. 연세가 40대 후반입니다. 주식 경력은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4, 5년. 그래요. 일단 우리 남 선생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카카오 매수가 얼마요? 53,100원이고요. 비중은요? 20% 들고 있고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네. 67,000원 네. 30%요. 네. 그리고 파마 리서치 네. 65,000원에 20%입니다. 어떤 게 제일 궁금하실까? 저도 궁금하네. 저 파마 리서치. 아, 파마 리서치요. 예. 파마 리서치 어떤 게 궁금하세요? 파마 리서치. 일단 그 희귀처럼 걸려 있는 그 국내 그 판매권 때문에 좀 소송 걸려 있는 게 좀 궁금한 게요. 아, 그 소송권은 진짜 그런 건 저도 몰라요. 그 소송권은 아무도 이거는 뭐 그런 거는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담당자 아니면 그거는 뭐 전혀 알 수가 예, 없고. 그렇죠. 근데 이 파마 리서치를 65,000원에 사셨는데 예. 이게 65,000원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 만큼의 매력이 있었어요? 이게 좀 실적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좀 고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혹시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고 사셨어요? 보톡스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보톡스요? 보톡스 회사 아닙니다, 예. 워낙. 제가 이거 왜 파마 리서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제가 지금 더 재밌는 거 여러분들 공부시켜드릴게요. 실은 파마 리서치도 제가 몇 년 전에 이게 탐방 갔던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탐방을 제가 2-3번 갔었어요. 이 회사는 더군다나 오르기 전에. 그래서 이 회사는 제가 반드시 오를 거라고 알았어. 제가 뭐 남긴 글도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오르기 전에. 실은 이 회사는 굉장히 매력이 있던 회사예요. 제가 탐방 갔을 때 왜 제가 매력을 느꼈냐면 이 회사는 워낙 재생 치료를 많이 하는 회사예요. 재생 치료. 워낙 보톡스가 아니라요. 워낙은. 이 회사가 왜 유명하냐면 이 회사가 여러분들 그 연어 여러분들 생선 연어 좋아하시죠? 연어. 얘네가 뭐를 했냐면 왜 제가 왜 이 회사를 그랬냐면 얘네가 연어의 그 생식세포가 있습니다. 연어의 생식세포에서 그 DNA를 따와서 그걸 가지고 재생물질을 만들어요. 근데 이 재생물질이 끝내주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 이렇게 피부과 많이 가신 분은 그 라쥬란이라는 거 써져 있을 거예요. 라쥬란. 가끔씩 라쥬란이라는 거 써져 있는 뭐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 라쥬란이 얘네 거예요. 이게 라쥬란이 뭐냐면 피부 재생시키는 주사예요. 근데 이 라쥬란이 그게 왜냐면 근데 이 연어에서 이거 재생하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할 수 있는 애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4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얘네가 그 이탈리아 회사하고 워낙 그걸 하다가 얘네가
그 독점권을 갖고 온 거예요. 자기네가 기술을 또 개발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 재생 쪽이 피부과 이쪽으로 해서 이게 굉장히 큰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그 재생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혹시라도 여러분들 관절염 치료제 아실 거, 관절염 주사 중에 보면 얘네 콘주란이라고 있습니다. 콘주란. 이게 얘네 거예요. 근데 이 콘주란이라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 지금 관절염 주사 그 히알루론산으로 이 관절염 주사 놓거든요. 그 히알루론산이 관절염이 여러분들 보시면 4단계가 있어요. 근데 히알루론산은요 1단계하고 2단계한테밖에 안 통해요. 근데 이 콘주란이라고 이 생식세포 이거 재생환시키는 거 얘는 3단계까지 먹힙니다. 관절염에 있어서. 그래서 얘네들이 이쪽으로 해가지고 커나갈 확률이 굉장히 컸었어요. 실은 보톡스는 그거는 이 리엔톡스라는 보톡스인데 이 보톡스가 이 회사가 이 보톡스는 워낙은 이런 말 하긴 그런데 쉽게 말하면 보톡스는 제가 봤을 때 끼어 팔기예요. 라주라는. 그래서 이 회사 제대로 알면 이거 보톡스가 핵심 전혀 아닌데 지금 모르셨죠?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전혀. 네, 잘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워낙 보톡스는 쉽게 말하면 끼어 팔기에 가까워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보톡스 부분으로 해서 이 회사를 보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왜 이 회사를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회사는 이미 주가가 그 부분이 많이 반영이 돼서 빠지는 거라서 이 회사를 공부하셨나라고 제가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 공부했다면 이 회사 안 삽니다, 지금. 실은. 왜? 매력이 없어. 이게 이 회사가 더군다나 왜 이게 제가 주봉 한번 보여드릴게요. 월봉 보여드릴게요. 이 회사가 워낙이 2016, 17년도 이때 왜 이 회사 그랬냐면 유명했었냐면 이 회사가 워낙은 그 리안이라고 그 점안에 가실 거예요. 리안. 약국에 가서 보시는 거 리안이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얘네가 워낙 파마리서치가 그 리안 때문에 그 성공 확률로 굉장히 높게 평가받았었어요. 근데 그게 실패했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막 엄청나게 안 됐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몇 년 동안 진짜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얘네가 2020년부터 그게 했던 게 제가 그때 2018년 뭐 19년 그때 2019년하고 그때 제가 탐방을 가면서 이 회사를 발굴했었던 이유가 그때 제가 왜 그랬냐면 바로 이 연어 재생세포 이쪽에 있어서 제가 포인트를 본 거예요. 왜냐? 이 콘주란, 라주란 이게 해가지고 특히나 얘네 같은 경우에 이제 볼 부분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이렇게 주가가 한번 오르고 난 다음에는 매력이 많이 사라져요. 왜 그러냐? 얘네가 새로운 그 라주란 HB라는 게 있습니다. 라주란 HB라는 거. 혹시 못 들어보셨죠, 선생님? 네. 이 라주란 HB, 이 라주란이라는 게 와, 피부 재생 너무 좋겠다 그러는데 이게 맞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들어보니까 거의 기절할 만큼 아프대요. 이게 주사가 굉장히 아프대요. 그런데도 이 피부 재생에 끝내주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근데 이 라주란 HB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주사액에 극소 마취제를 같이 섞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아픔이 좀 덜 하겠죠. 조금. 그래서 얘네가 그 신제품을 내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얘네들이 좀 그거 한다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그것도 어느 정도 반영은 됐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게 보톡스 해가지고 막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기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65,000원인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조금만 올라오면 그냥 웬만하면 털고 나오세요. 어떠세요? 어느 정도에서 정리하면 될까요? 글쎄요. 저는 그냥 한 7만에서 75,000원까지만 가면은 그냥 웬만하면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전 오히려 만수무강에 좋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이렇게 해서 시세를 뽑고 나면 그 다음은 시세 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이유가 공부를 그러니까 이만큼 공부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믿으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아시겠죠? 그냥 차트 보고 가라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저희 방송 많이 보셨죠?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거 가져가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은 저 특별히 제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주가가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그냥 계속 그 상태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막 올라가는 그런 주식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엉뚱한 주식 사서 물린 부심보다 이게 훨씬 안전했을걸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지 스튜디오 드래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좋은 주식 그렇다라고는 아니라 얘기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보면은 그냥 여러분들 그래 나쁘지 않았네 그럴 수 있는 주식 정도의 매력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딱 거기에 맞춰서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조금 반등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거 매수가가 53,000원 정도 되는데 완전 바닥인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는 바닥은 맞아요. 사신 가격이. 근데 문제는 뭐냐? 얘가 많이 올라가겠냐라는 건데 그렇게 올라가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얘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면 좀 가져가 보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얘가 진짜 회사 상장 폐지되지 않는 이상 뭐 어디까지 빠지겠어요.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면은 충분히 가져갈 만한 가격인데 그렇지만 많이 먹는 거 뭐 엄청나게 다시 옛날 같은 이런 영광을 누리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딱 보니까 주식하는 거 보니까 주식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아주 뭐 위험하게 또 말도 안 되게 뭐 이러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가져가는 쪽으로 할게요. 예. 그래요. 세 종목 상담을 해드렸고요.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도움 많이 됐습니다. 못 듣는 거 어디서 들을 수도 없는 거 들어보고 재밌죠? 예, 예. 그래요. 전화 또 나중에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주식 그냥 편하게 그러니까 보니까 아주 위험하게는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냥 편하게 하시려는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편하게 이렇게 하시면서 야 저희 방송 보시면서 참고하실 거 앞으로도 많이 참고하시면 나중에 좋은 수익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전화 오늘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광주광역시를 갑니다. 광주 상무에서요. 여러분들 찾아뵙는데요. 1시부터입니다. 1시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을 위한 강의를 시작합니다. 제가 뭐 작년에도 연말에 올해 시장에 대해서 미리 충분히 다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연말에 계속. 웃고 즐길 사람들 여기까지만 하고 나가시면 여러분 돈 지킵니다 그랬죠. 근데 안 들으셨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익이 연결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필요하신 분들 오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 종목이나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이런 사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저 업종 얘기야, 그런 거, 그렇게 좋은 건데, 왜 얘기합니까, 제가? 저 그 정도까지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만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스피드 상담. 피코그램입니다. 376180입니다. 376180. 피코그램. 이런 주식들 보면 글쎄요. 이런 때가 팔 마지막 절호얘기예요. 이게 뭐냐? 63,200원. 만약에 이분 여기서 사셨으면 완전 주식 잘못 사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이런 주식을 이렇게 이게 하여튼 시간이 없어 제가 말을 못 하겠네. 이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여러분 이런 N자형 돌파 막 뭐 책들 보면은 막 차트 책들 보면 막 그거 얘기하는데 그거 보고 근데 그렇지 잘 안 게 돼요.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책에서 N자형 자꾸 패턴 찾는데 N자형 패턴은 운동화에서 찾으시고요. 그거 아니에요. N자형 자꾸.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경우에 빨리 웬만하면 정리하시는 게 지금이라도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종! 세방전지입니다. 4490입니다. 세방전지. 세방전지도 잘 보세요. 주가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나.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런 주식들 계속 하지 말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버시면 제가 이런 주식 하라고 그래요. 아이고 빨리 따라가세요. 빨리 따라가서 돈 버셔야죠. 제가 이렇게 하죠. 제가 여러분들 돈 버는 게 왜 싫겠습니까?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돈 벌면 아이고 배 아파 내가 이러겠어요? 이 반장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면 제가 여러분들 빨리 지금이라도 달리는 말 더 달리게 이러겠죠. 근데 그게 아닌 게 대부분의 주식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주식은 제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죄송한데 이분 답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답 없어요. 이분은 빨리 파시거나 그런 생각 하셔야 됩니다. 다음 쪽. 콜마비 NH입니다. 200130. 콜마비 NH인데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세 뽑기 전. 그러니까 똑같은 회사를 반장이 어떤 땐 좋게 얘기하고 왜 어떤 땐 나쁘게 얘기해. 당연하죠. 주식이란 측면을 얘기해야 되니까 왜? 안 올라갔을 땐 이 주식은 되게 좋은 주식이에요. 올라가고 이렇게 할 때 이 주식은 안 좋은 주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무조건 사버리세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볼 때. 그러니까 이런 것만 지켜도 여러분들 돈 안 깨져요, 생각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대전제는 항상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45,000원 매수가인데요. 이것도 그냥 웬만하면은 그냥 정리하시고 다른 거 타시는 게 더 나을 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예, 선광입니다. 00. 예, 3100입니다. 선광. 요즘 안 그래도 저도 이 주식 우연히 하다가 어떻게 좀 봤는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저도 잘 헷갈리더라고요.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는 71,500원인데요. 이거는 그냥 갖고 계시는데 일단 이건 꺾여 내려가기 전까지 갖고 있어 봐야죠, 뭐. 근데 이거는 진짜 이게 이렇게 워낙은 이 정도 올라갈 때는 주식이 한 번씩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주식이 옛날에 있긴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 중에 역사적으로. 그런데 상한가 한 번도 안 치고 간 주식이 주식시장에서 유일하게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그게 루보라는 회사입니다. 루보. 그 루보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한가 한 번도 안 치고 올라갔어요. 예. 그러고 나서 문제 크게 터졌죠. 근데 어쨌건 뭐 이게 그런 주식이라는 건 아니고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구조예요. 그만큼이나 특이한 구조라는 거예요. 회사가. 그래서 이건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꺾일 때까지는 그냥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다음 종목. 예, KG케미칼입니다. 001390인데요. KG케미칼. KG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25,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것도 하고 빠지는데 일단 KG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올라갈 만큼 아주 뭐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굉장히 문제 있거나 뭐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한 번씩 해먹고. 그런데 일단 시세가 충분히 뽑히고 나서 하는 거라서 얘 같은 경우 오래 끌고 가지 맙시다. 그래서요 25,000원인데 그냥 8,000원에서 3만 원 정도 사이 정도 되면은 그냥 이익 실현 한번 해주시는 거. 그렇다고 해서 막 손절매로 빨리 급하게 끊을 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예,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 예, 제일정리입니다. 820. 예. 제일정리 같은 경우에 이거 잘못 오해하면 신규 상장에서 이거 하니까 안 좋은 패턴 중에 이제 여기서 꼬려들어서 막 올라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 회사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회사는 상장한 가격이 높았습니다. 이 회사는 상장 가격이 높은 회사예요. 그래서 실은 이게 지금 무리한 주가 수준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9,300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 갖고 계시다가 그냥 수익 조금만 내시면 나오세요. 이거 계속 끌고 갈 만큼의 뭐 매력 있으세요? 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하이비전입니다. 6700 하이비전인데요. 하이비전. 하이비전 같은 경우에는 10% 19,000원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상태는 뭐 그냥 홀딩할 만 하잖아요. 뭐 그렇게 그렇게 막 아주 위험하게 움직이지는 않아서 요거 같은 경우 하이비전은 10% 정도면은요. 요건 가져가 볼게요.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근데 뭐 약간 지금 근데 뭐 이 정도 모습은 익스큐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000원 정도 매수가인데요. 10% 대신 비중 뭐 더 태우지 마시고. 그러니까 확실히 차라리 오히려 돌려 세우면 더 태우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더 태울 때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요것만 더 홀딩하고 가보는 쪽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덕성입니다. 004830 덕성인데요. 덕성 같은 경우에도 이거 같은 경우에도 워낙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워낙 진짜 안 움직이는 회사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때 작년에 연초에 해가지고 한번 쫙 뽑고 나서 그다음. 근데 여러분 요럴 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요런 거 N자형.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N자형으로 진짜 올라가는 케이스는 드물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실패하는 케이스가 훨씬 많아요. 근데 책에는 성공하는 케이스죠. 당연하죠. 책 쓸 때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차트 책 쓸 때? 그 요령이 있어요. 저도 실은 제가 그래서 차트 책 쓰자고 해도 제가 절대 안 쓰고 했던 게 실은 내가 그럴싸하게 말 만들어내요. 그리고 성공하는 케이스 몇 개만 쫙 책으로 붙여 팔아.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하나의 패턴이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이 믿어요. 대체적으로. 왜? 책에서 이러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차트책 웬만해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케이스가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여러분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올바르게 주식 배우는 게 나아요. 다음 쪽. 컴투스입니다. 078 340인데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굳이 얘기 안 할게요. 저번에 50% 이거 50% 65,000원에 이거 싸다고? 아이고 제가 이거 안 그랬잖아. 물론 뭐 이거에서 수익이 조금은 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50%씩이나 이걸 뭐하러 사십니까? 그래서 뭐 수익 안 난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 뭐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아무리 나쁜 회사도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에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글쎄요. 뭐 그거 노리셨다면 그냥 작게 먹고 나오시고 만약에 아니시라면 굳이 지금 컴투스를 해야 될 이유가 꼭 있을까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비싼 건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글쎄요. 그래도 굳이 지금 게임주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강의를 광주에서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아마 내년에 수익과 직결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이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해도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 가요. 근데 너무 위험하게 해서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